안녕하세요. 사연라디오입니다. 오늘 사연은 송도에 사는 40대 초반 여성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세상 참 살기 힘들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정말이지 하루하루 사는 게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나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하기도 하다는 사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올해 40살이고요. 결혼한 지는 15년 정도 됐습니다. 현재 사는 곳은 서울인데 고향은 경상북도 안동이에요.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으며 저는 작은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온 가족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남편은 태어나더군요. 그러더니 며칠 후 사표를 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직장 생활에 신물이 나서 더 이상 못 다니겠어. 우리 가족 하나는 내가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 남편이기에 남편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쉬면서 생각하기보다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찜닭집 일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요리는커녕 집안일에도 관심이 없던 터라 당황스러웠습니다. 더군다나 성격상 남 앞에 나서는 걸 극도로 꺼리는 편이라 더더욱 망설여졌습니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일단 부딪혀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직장 생활 경험이 있어서인지 적극적이고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사회생활, 직장 생활에서의 경험이 달라서 그런지 장사는 정말 잘 됐습니다. 그냥 주문이 들어오면 요리를 맛있게 하던 저와 다르게 동선부터 서비스까지 배달 리뷰까지 많은 것을 체계화하니 장사는 정말 잘 됐습니다. 집안일도 안 하고 누워만 있던 남편의 새로운 모습을 보았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에도 적은 연봉은 아니었지만 매출이 3배 이상 늘어 월급의 3배는 더 벌었어요. 돈이 많아진다고 행복한 거는 아니지만 우리 부부에게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이제 행복하게 해줄게. 이제 요리할 줄 아는 아르바이트생만 있으면 시스템은 돌아가니까 쉬어. 그렇게 직원도 한 명 고용하고 저는 평일만 출근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기만 하던 제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줄은 몰랐어요. 저희 집과 친정 부모님 집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시댁이 잘 사는 게 아니어서 결혼할 때 지원을 전혀 못 받았어요. 그래서 친정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기도 했고 아기들이 어렸을 때 맞벌이를 해야 하다 보니 아기들을 많이 봐주기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커서도 친정 부모님 댁에 많이 놀러 갔어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부모님들이 정말 아이들을 좋아하시거든요. 큰아들은 저보다 외할머니를 더 따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건은 얼마 전에 일어났습니다. 주말에 친정에서 하룻밤 자고 오게 되었어요. 특별한 일이 있기보다는 평소처럼 할머니가 보고 싶다는 아들과 놀러 갔습니다. 남편은 주말 장사를 위해서 가게에서 일하고 아들들과 다녀왔습니다. 가게는 이미 체계화, 시스템화되어 있었기에 요리를 할 줄 아는 직원을 한 명 뽑았습니다. 직원과 남편 둘이서 충분히 가게가 잘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저희 집은 찜닭집이기에 12시 정도에 장사를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아들 친구 엄마가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장사 일찍 마치고 어디 좋은 데 놀러 갔어? 10시인데 일찍 문 닫았네? 응? 남편이 지금 일하고 있을 텐데.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저에게 찾아온 커다란 행복이 모든 것을 둔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아들에게는 가게에 잠깐 발주 도와줄 게 있어서 다녀온다고 말한 뒤 가게로 향했습니다. 10시 반쯤 도착한 가게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바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가게에 있어야 할 남편 차가 집 주차장에 있더군요. 어떻게 집까지 운전하고 갔는지 생각도 안 나고 몸이 아파서 가게 문을 일찍 닫았다는 생각보다는 새로 뽑은 직원이 생각나더군요. 아프면 저한테 말을 하고 가게 문을 닫거나 쉬었을 텐데요. 아니, 무슨 일이 있다면 제가 대신 일했을 텐데요. 떨리는 마음으로 집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심장이 아파졌습니다. 심장이 엄청 커지면서 콩알만해지기를 반복하더니 정신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현관 신발장에는 처음 보는 여자 신발이 있었고 그 순간 남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와 같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매일 보던 얼굴이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여직원이었어요. 저한테 고생했다고 푹 쉬라고 뽑은 그 여직원이요. 직원의 나이는 이제 30 초반의 돌싱녀입니다. 저희 가게가 매일 12시에 일을 마치다 보니 매일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할 때부터 이상했어요. 장사가 잘 되고 여유가 생기니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 방 침대에서요. 눈앞이 어질어질하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동안 저것들은 날 어떻게 생각했을까? 얼마나 우스우면 내 가게, 내 안방에서 저 짓거리를 할까? 피가 거꾸로 솟는 걸 느끼며 소리쳤어요. 내 집에서 도대체 뭔 짓거리들이야? 내 집, 내 가게에서 뭐 하는 짓거리냐고. 남편의 뺨을 쳐버리고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녔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말리길래 화가 더 나더라고요. 그래서 발로 차고 한마디 했습니다. 네가 지금 말릴 때야. 남편은 그제야 무릎을 꿇으며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 주라.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정리할게. 내가 당장 싹 다 정리할게. 정말 싹싹 빌더군요. 지금 나랑 장난해. 어디서부터 잘못을 따지고 용서를 받아줘야 하는데? 일하는 동안 너희들은 내가 얼마나 우스웠을까? 하루라도 빨리 내가 없는 날들만을 기다렸겠다? 이건 도대체 뭘 용서해줘야 하는 건데?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아무 말 없이 남편은 혼자 생각하더니 조용히 나가더군요.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바꾸지 않을 상황이라 생각이 들었나 봐요. 어차피 가게 명의랑 집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과 그 직원이 나가자마자 현관 비밀번호는 바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일주일도 안 돼서 연락이 오더군요. 잘못했다고 싹싹 빌길래 내연녀랑 행복하게 잘 살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지금 잘 곳도 없어서 모텔이라고 하더군요. 직업도 돈도 없는 남편은 일주일 사이에 내연녀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내연녀랑 바람 피우는 사이에 가지고 있던 퇴직금도 거의 다 써버렸다네요. 장사 잘 되는 가게의 사장. 모아둔 돈이 많아서 돈을 잘 쓰는 사장인 줄만 알았던 남편이 퇴직금도 얼마 안 남고 가게도 제 거이다 보니까 거품이 빠진 거죠. 여보, 한 번만 살려주라. 나 이제 아무것도 안 남았어. 너무 행복해서 그냥 영원할 것 같았어. 그래서 잠깐 내가 미쳤었나 봐. 성실하게 일만 평생 해오던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이번에 용서해주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성실하게 살아갈게. 저는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혼 절차를 밟고 있네요. 물론 그 내연녀에게 상간 소송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흔들리고 있기에 사연을 보냅니다. 남편의 잘못은 이해가 안 가고 정말 용서할 수 없지만 아빠 없이 크는 아들 둘과 남편이 만든 시스템 때문에 장사는 정말 잘 됩니다. 십수년간 같이 살아온 믿음과 정이 있기에 로또 1등 맞은 사람은 망한다는 소문처럼 너무 순식간에 성장하면서 온 남편의 실수를 용서해줘야 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절대 용서가 안 돼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인생의 경험이 많으신 선배님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댓글로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에 관한 다양한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신청하실 사연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사연 제작을 도와드립니다.